자, 여러분들은 이제 jQuery라고 하는 간단한 개념과 내용들을 파악을 하셨으니까 몇 가지 이제 선택자부터 좀 익혀보도록 하죠, 우리가. 자, li 요소를 이용할 거고요. 마찬가지 링크를 만들어서 jq. 자, 저는 002 셀렉터라고 하는 jQuery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Query 선택자. 자, jQuery를 설명을 하면서 약간의 자바스크립트적인 표현도 같이 비교는 해 드릴 겁니다. 자, 해당하는 HTML 문서 만드시고, 자, 생성하겠습니다. 자, 그전엔 뭐 이렇게 썼지만 이제는 그래도 좀 디자인이랑 같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원래 쓰던 내용대로 작성하도록 하고요. 자, 필요에 따라서는 필요한 CSS와 JS 문서를 모두 갖다 쓸 거니까 주석을 다 펼쳐 놓도록 하겠습니다. CSS는 당장은 일단 아니니까 오히려 CSS를 주석을 걸을게요. 자, 레이아웃 쪽에서 저는 H1A 만들어서 돌아갈 수 있게끔 자, 표준 설정해 주고요. 자, HR 태그와 함께 선택자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파츠 많이 사용하던 거죠. 자, 해서 선택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클래스 파트라고 하는 아이도 있고 한데 이걸 뭐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심플하게 하면서 중요한 것들 선택자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야기할 거는 저는 자, 여기 써있는 태그 같은 거. 두 번째 이야기할 거는 어차피 바깥에 있으니까 요 클래스 파트. 그 다음에 아이디가 따로 없네요. 그러니 저는 아이디 자, 박스라고 하는 자, 요소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 박스 내부에다가 저는 ul li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개 정도만 해봐도 되겠죠? 사실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내부에는 a 태그를 이용해서 뭐 각각의 요소를 자, 링크 처리되는 형태 뭐 이렇게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든 A 태그를 다 만들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도 하고 힘드니까 한 3개 정도만 A를 만들어 주고요. 나머지는 자, 굳이 A가 아니라 저는 div로 div 버튼으로 타입 버튼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버튼 형태라고 쓰면 되겠죠. 자, 타입도 뭐 여러 개를 할 필요는 사실은 없기 때문에 타입 버튼을 2개 정도만 써주도록 하고요. 자, 너무 많군요. 그래서 li도 그 뒤에 오는 거 다른 건 다 불필요한 거 지우고 여기다가는 li 안에 뭐 dl이라든가 dt와 dd 정도를 해서 dt는 제목 역할을 하는 부분과 dd라고 하는 부분은 내용 역할을 하는 내용으로 따로 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일단은 충분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시고 이걸 가지고 JS를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은 jq002 셀렉터 jQuery라고 쓰겠습니다. 자, 앞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jQuery를 사용하실 때에는 기니까 조금 줄바꿈
사용하실 때는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펑션 하고 jQuery. 자, 이렇게 내용을 작성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가이드 틀을 만들어 주셔야 차후에 다른 것들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jQuery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때 jQuery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가 우리가 쓰고 있는 아이가 jQuery예요 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이 달러를 여기다 안 쓰고 바깥에서 달러를 언급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이 달러 이 변수 달러는 jQuery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바깥에 이게 없어도 동작을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살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디로 볼 거냐면, 자, jQuery 안 불러왔네요. 제가 jQuery를 불러와서, 자, jQuery의 기본형과 그 다음에 UI 파일 불러오시면 되고요. 해당하는 민 파일을 보면 보기 힘드니까, 자, 민 파일이 아닌 아이를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지울 거니까 한번 열어보면은, 자, 여기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있거든요. 자, 라인으로 따지면 몇 줄 안 돼요. 1800줄 정도 됩니다. 자, 1800줄을 보면 여기 뭐라고 쓰면 return jQuery라고 써 있어요. return. 자, jQuery라고 하는 이 아이를 반환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얘가 뭔가 하고 일일이 찾아보시면은 jQuery라는 것을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jQuery는 해가지고 해당하는 함수를 내용과 함께 처리할 수 있게끔 뭔가를 여러 개 해놨죠. 자, 그러면서 제일 밑에, 자, 다시 돌아가서, return jQuery라는 걸 뭔지는 알겠는데, 위에 보시면, 자, window.jQuery는 여기서 말하는 윈도우는 브라우저를 말하는 거예요. 브라우저에서 내부에 있는 jQuery가 있다면 그것은 뭐니? 했더니 윈도우에 들어있는 달러랑 같은 거야. 그게 뭔데? 그랬더니 jQuery야. jQuery는 윈도우.달러를 대입을 하고, 얘는 jQuery라는 것을 대입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복잡한 말처럼 보이지만 그냥 jQuery와 달러와 내가 만든 함수 jQuery는 같은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일단 지금은 우리가 jQuery를 선택자에 대해서 한번 맛보기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보기라기보다는 이제 조금 코드를 보는 거겠죠. 아까 언급한 것처럼 H1을 제가 선택을 해봤었는데, H1을 선택할 때 어떻게 했었나요? 달러 하고 소괄호 넣고 다운표 넣고 그 다음에 요소인 H1을 사용을 했었죠. 이걸 우리는 그냥 적당하게 변수를 만들어서 H1이에요 라고 언급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CSS상에 H1 내부에 있는 A를 또 선택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변수 H1 안에 들어있는 링크라고 쓰고, 항상 변수는 이해하기 쉽게 써야죠. 자, 그런 다음에 그 내부에 들어있는 H1의 내부에 있는 A를 선택하세요 라는 뜻으로, H1에 지금 내가 원하는 A가 자식인가요? 자손인가요? 이 A가 H1 기준으로 자식이에요? 자손이에요? 자식이죠. 사실 근데 둘 다 되죠. 자손도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라는 표현법을 쓰시려면 children A 라고 쓰시면 되고요. 난 자손이라는 표현법이 더 좋아요 라고 한다면, 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없나봐요. 뭐 자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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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한참 내려가는 그런 개념까지는 없나봐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find H1에서 그 내부에 있는 것 중에 찾아오세요. A를 찾아오세요.
이게 자손으로 인지를 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h1 링크에다가 괜히 자, css라고 쓰고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중괄호를 쓰면 이 내부에 우리가 알고 있는 css 표현법처럼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css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사하게 쓴다라는 것 뿐이죠. 저는 따옴표를 쓰고요. 글씨 색깔을 콜론 샵 ccc 세미콜론 쓰시면 안됩니다. 중괄호 안에서는 객체 형식이니까 세미콜론이 아니죠. 컴마 샵 샵이 아니군요. 이거 뭐라고 쓸까요? 폰트 웨이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0 그럼 가볍게 가늘게 처리가 되겠죠. 자, 결과를 한번 보시면 어떤 개념인지 한번 쭉 보세요. 자,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 보자면 우리는 해당하는 요소에서 봤더니 여기 회색의 글씨가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좀 보기에 좀 그런데요. 그러면 조금 더 해보죠. 전 여기다가 컴마 패딩 1 rem 이때 앞에 거 어떤 거는 따옴표를 쓰고 뒤에 거 어떤 거는 안 썼는데요. 차이가 있나요? 없습니다. 둘 다 허용한다라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따로따로 쓰는 것보다는 따옴표를 있는 방식이나 따옴표가 없는 방식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면 된다 이 얘기하는 거고요. 또 재미있게도 백그라운드 컬러 자 이렇게 쓰면 결과는 먹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백그라운드 컬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카멜 케이스 방식이 아니라 대시 언더바 라인 방식이 아닌 그 하이픈 방식 하이픈 기법으로 써도 동작을 해요. 하지만 이건 따옴표가 이렇게 있을 경우고 따옴표가 만약에 없다면 이것은 에러로 잡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어떤 작업을 해 주신다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어떠한 다양한 형태라든가 내용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한번 좀 더 눈여겨보시고 내용들에 대해서 관념을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H1에다가 마진, 버텀, EREM 이런 식으로 작업적이면 저는 무조건 따옴표를 다 쓰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내용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아 잘못 썼네요 바보같이. 점 그리고 점 css라고 쓰고 소괄호에 중괄호 넣고 쓰셔야 제대로 된 표현이 되겠죠. 끝에는 해당하는 함수가 끝나는 것이니 세미콜론. 자, 단순하게 선택자 직접 쓴 것과 자식과 자손이라는 개념 잠깐 보신 거고요. 자, 그럼 ID 선택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ID 박스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수 박스는 하고 달러 샵 박스라고 쓰시면 끝나요. 자,
그럼 id 선택한 거고요. 그 안에 있는 li를 선택하려면 변수 li는 박스에 들어있는 자식도 되고 자손도 되잖아요. 자식 하려면 children li 하면 끝나요. 이게 끝이에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때는 h1을 쓸 때는 우리가 document.getElements by tag name 해가지고 h1의 순서 값까지 써서 표현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브라우저에 조금 제약이 있긴 하지만 document.querySelector라고 쓰시고 h1이라고 쓰시면 jQuery에서 처리하는 방식인 얘와 아니구나 얘군요. 얘랑 내용이 똑같습니다만 아쉽게도 일부 브라우저는 제대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걸 쓸 수밖에 없는데 이름이 길고 이 순서라고 말하는 얘를 잊어버리기가 매우 쉬운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달러를 표현해서 사용하시면 jQuery 선택하기가 매우 용이해집니다. 심지어 다른 아이들 선택할 때도 기본적인 형태는 모두 똑같고 단지 find냐, children이냐, 달러냐 이런 차이 정도는 가져와야겠죠. 그럼 저는 이제 li에다가 간단하게 색깔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li. css 똑같이 갈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값 100%, 높이값 3rem 다운표. 자, 여기서 빼먹었네요. 하고 보더 버텀 1픽셀 솔리드 했을 때 프로퍼티는 당연히 다운표를 쓰면 되겠지만 여튼 내가 원하는 형태가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가 라고 봤을 때 큰 문제가 없으면 제대로 되었을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추가 수정을 하기는 해야겠죠. 자, 봤더니 어라?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 것 같군요. 왜 그런가 하고 확인해 보면 id 박스가 있고요. 이 내부에 ul 자식으로 ul이 있는데 저는 children이라고 썼으니 에러가 난 거죠. 무슨 말이냐? ul이 빠졌어요. ul은 자식이고 li는 자손이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름을 좀 바꾸겠습니다. 여기다가 박스 ul이라고 하는 아이는 박스에다가 자식인 ul. 그럼 아까 봤던 li는 누구? 박스 ul의 자식인 li라고 수정하시면 되겠죠. 정식적인 명칭은 li보다는 박스 li라고 쓰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이 생겨나게 되어요. 자, 너무 가로로 기니까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실 조금 이상한 점을 느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바스크립트였다면 이거 표현 안 됐습니다. 왜? li를 각각 반복문 돌려가지고 하나하나 순번째를 찾아서 적용하세요 라고 명령을 주셨었어야 돼요. 근데 얘는 그냥 li라는 요소를 선택했고 그냥 그 li에다가 css 주세요 라고 언급밖에 안 했어요. 그랬는데 기능이 전부 다 먹었습니다. 전부 다. 심지어 추가적인 개념 써야지. 마진 내공 오토. 자, 자꾸 이런 데 가지. 자, 오토 라고 쓰고 또 컴마 백그라운드 컬러를 샥 써주시면
이대로 반영이 돼서 또 들어가겠죠. 에러 났네요. 잠깐만요. 여기 다운표를 자꾸 빼먹었네요. 이렇게 평 되게 쉽게 들어가요. 자, 이게 jQuery입니다. 또한 jQuery 뿐이 아니라 모든 자바스크립트 성향 자체가 특이한 게 있는 게 뭐냐면 li를 기준으로 했는데 li의 부모에다 뭘 해라 라고 부모로 쫓아가서 뭘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그 부모에서 다시 뭘 처리해라 라고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jQuery 같은 경우는 이런 게 특히나 더 쉽게 가능한 거죠. 뭐냐면 박스에다가 이렇게 랩이라고 하는 속성을 하나 만들어 버리면, 속성의 함수를 만들어 버리면 여기다 뭘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생기게 돼요. 그게 이런 식의 어떤 형태를 취해서 만들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제대로 만들어지는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면, 자, 클래스 박스에 래퍼라는 이름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닫는 것도 해주시는 게 제일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랬더니 박스에 래퍼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달러 클래스 박스 래퍼에다가 CSS를 헤딩 넣어주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어줄 수도 있겠죠. 심지어 보시는 것처럼 변수로 따로 빼지 않고 다이렉트로 쓴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권장은 클래스 박스 래퍼는 이라고 쓰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래도 또 에러 났네요. 27번째 줄에 제가 또 변수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건 이제 선택자가 아니니까 잠깐 뺄게요. 자,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CSS는 제가 옛날 농담삼아 이런 얘기 했죠. 되게 유교적인 사상이 강해서 부모가 자식을 선택할 수 있고 형이 동생한테 시키거나 할 수 있다. 근데 이 JS는 아니에요. 당연히 부모가 자식한테 시킬 수 있고요, 형이 동생한테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유교 사상이 아니라 되게 미국적인 사고방식이라서 자식이 부모한테 시킬 수 있고요, 내가 저기 딴 동네는 친구한테 시킬 수도 있고요, 막 자기 멋대로 해요. 그래서 보시면 박스에, 자, 부모를 우리가 뭐라 그래? 페어런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페어런트. id 박스에 부모인 아이에다 뭘 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자, 페어런트 이렇게 쓰시면 부모를 선택한 거예요. 이때 부모가 누군지 알면 이 자리에다가 HTML 요소에 있는 내용처럼 박스의 부모인 누구 파트에다 뭘 하겠다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부모가 바뀔 수도 있죠. 먼저 생성을 해버리면 부모가 다른 아이로 바뀌어버려요. 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내부에다가 나 부모인 누구를 클래스 파트라고 쓸 수도 있지만, 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CSS 선택자 그대로 쓰시면 돼요. 쓸 수 있지만 안 써도 뭔지 알면 인지합니다, JS가. 그래서 안 쓰고 여기다가 CSS를 다이렉트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더 1픽셀 솔리드, 자 이런 식으로 써먹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론 뭐 패딩 하고 1REM 뭐 쓴다던가, 또 백그라운드 컬러 해가지고 샵 쓴다던가, 뭐 당연히 이것저것 더 가능하겠죠. 컴마, 자 마진 오토 쓴다던가. 자 이렇게, 자 일부러 제가 따옴표를 막 헛따옴표 썼다가 저 쌍따옴표 썼다가 안 썼다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다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되면 가급적이면 통일돼서 한 가지 방법으로 쓰겠습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요소에다가 처리를 해라 라고 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UL에 부모인 박스의 부모인 파트에 CSS가 이렇게 고스란히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부모 요소에다 처리하겠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자 jQuery에서는 선택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CSS의 선택자는 물론 그리고 동일하게 선택이 가능하다. 단 조건 하나 있죠. 달러 이거는 써야죠. 내부에 작성해야 한다라는 조건은 똑같습니다. 빼고는 똑같습니다. 위에서는 제가 일부러 다른 형식으로 children이라든가 find라든가 parent로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도 가능해요. 저 위에 UL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박스에서부터 그냥 해볼게요. 일부러. 자 박스에서 변수 선언한 거 있으니까, 자 안에 우리가 children UL 썼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난 UL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LI를 쓰고 싶어요. 원래는 뒤에다가 children LI를 쓸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children A를 쓸 거예요. 이게 사실은 박스에 링크라는 변수로 만들었겠죠. 해석을 해보면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박스 링크라는 변수는 박스에서 자식인 UL에, 자식인 LI에, 자식인 A를 선택하겠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CSS 선택자가 가능하다라고 써놨어요. 자, 동일한 방법으로 변수 박스 링크 2라고 써보고요. 박스에다가 children까지는 어쩔 수 없네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UL에 자식인 LI에 자식인 A 충분히 가능합니다. 똑같은 표현으로 동일하게 먹습니다. 그럼 위의 표현과 아래 표현 중에 굳이 고르자면 뭐가 더 나은 표현인가요?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저는 위에 게 더 좋은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관계없어요. 관계없고 상황에 따라서 둘 다 쓰기도 합니다만, 위에 게 더 좋은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희한하게도 중간에 건너뛴 요소를 선택하여 추가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번에 UL 자식, LI 자식, A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모든 요소를 변수화 처리하여서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이 좋다입니다. 그래서 위에가 더 낫다라고 하는 거고, 따지면 위에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각각 변수를 따로따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변수 박스 했으니까 박스 ul, 사실 이것도 위에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쵸? 언급했으니까 따로 그냥 안하고 2라고만 할게요. 박스 children ul. 자, 위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냥 한 번 더 썼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 박스 li, 이것도 언급한 적이 있나요? 있네요. 2라고 쓰겠습니다. 는 박스 ul2의 children li. 그럼 또 변수 박스 링크라고 쓰면 이것도 위에 있나요? 당연히 없군요. 얘는. 자, 그러면 박스 li2의 children a, 이렇게 쓰시라는 얘기예요. 엄밀히 말하면. 위에 언급을 한번 했는데 그냥 한 번 더 썼습니다. 자,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박스 li2에다가 뭔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UL에 여기다 뭐 하고 여기다 뭐 하고 각각 처리가 되죠. 만약에 이렇게 설을 내버리면 li에다 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없네? 새로 변수 또 만들어야 돼요. 굉장히 번거로워지는 문제가 발생하죠. 자, 그러면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특정한 변수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선택자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뒤를 메소드, 메소드, 자, 이렇게 표현하는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떠한 메소드가 뭐한다? 각각 링크로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해서, 링크라는 개념보다는 체이닝처럼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해서 메서드 체인이라고도 합니다. 네, 이런 연결 형태를 메서드 체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여기 보이는 이거 자체를 메서드 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서드끼리 연결되어 있다. 그럼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li를 선택을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택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변수 li의 자체를 하나를 일단 썼죠. document.getElementsByTagName li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1, 2, 3을 선택할 때 변수 li 001 하면은 li의 첫 번째 0, 비슷한 방식으로 2 했다면 여기는 1,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선택자 뒤에다 뭘 붙이는 거다, 이렇게 배열 형식으로 붙이는 거죠. 자, jQuery는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해당하는 jQuery에다가 나는 0번째에다 뭘 하겠어 라고 한다면 변수 li에 jqcell 001이라고 써볼게요. 자, jq 뭐라고 하지? 그냥 셀까지만 할게. 너무 이름이 길어서. 자, li-cell 001이라고. 그럼 위에 언급한 li에다가 나는 첫 번째 선택할 건데요, 자바스크립트처럼 쓰면 되죠? 띠 에러 납니다. 이게 아니고요. .eq 0. 그럼 두 번째는요, eq 1 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때로는 eq라고 표현 안 하고요,
똑같은 자, 변수 이름을 일부 줄였어요. nth 0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nth도 되고 eq도 되는데 실제로 권장하는 바는 eq입니다. 차이점이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변수 li 셀은 달러 li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nth child 2라고 쓰면 이거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이 형태 맞춰보십시오. 자, 결과는 잘 먹습니다. 아까 VS가 뭐라고 했어요? CSS의 선택자는 물론 동일하게 선택 가능하다 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 먹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li의 nth child 2 먹습니다. 그럼 nth child가 아니라 nth of type 2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됩니다. 폰트 웨이트를 볼드 쓰면요 먹습니다. 이때 CSS를 잘 다루신 분들은 nth child와 nth of type이 뭔지 알고는 있는데 이걸 매번 쓸 때마다 nth child, nth of type 구분하는 게 귀찮은 거죠. 이쯤 되면 대부분 뭘 하는지 아는 그 시기가 됐으니까. 그래서 귀찮어 라고 생각을 해서 nth of child와 nth of type을 나는 그냥 통합해서 하나로 쓸래 라고 한 게 바로 nth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먹습니다. 똑같이 먹습니다. 이거를 내부에 쓰니까 귀찮네 하고 만든 게 바깥에 만든 아이예요. 그게 똑같이 먹어야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가끔 안 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권장은 내부에도 가능하지만 EQ로 바꿔서 쓰면 똑같이 처리가 됩니다. 즉 결론은 뭐냐? nth를 쓸 때는 내부에다가 바깥에 쓸 때는 EQ로 써라. 이것만 구분하시면 된다는 거죠. 즉 다시 여기다가 nth라고 쓰는 것은 내부에다가 바깥에다 쓸 때는 뭘로 써라? EQ로 써라. 근데 이것도 웃긴 게 뭐냐면요 이렇게 쓰면 먹어요. EQ도 먹어요. 그래서 사실상 nth는 거의 쓰지는 않고요. 거의 대부분은 EQ로 사용합니다. 쓰다 보면 그렇게 좀 익히게 되실 거예요. 자.